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 추이부터 살펴봅시다. 예, 세 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TBS 의뢰로 KSOI가 지난 금토 이틀 동안 전국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고요. 오늘 발표되었죠. MBS 월화수 3일 동안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3, 4일 이틀 동안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모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먼저 KSOI 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26.9 전체 적합도에서 26.9%에서 32.3%로 KSOI 조사에는 지난 주 한 주 텀으로 진행하는데요. 5.4%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지사 26.0에서 27.4,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18.2에서 16.0으로 2.2%포인트 하락했고요. 최재형 전 원장 8.1에서 5.8%로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상 KSOI 조사였고요. MBS는 이제 격주 간격으로 각 진영별 적합도를 조사합니다. 먼저 MBS 전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28%로 3%포인트 올랐고요. 윤석열 22%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낙연 대표 10%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요. 각 진영별로 봤을 때 진보 진영 적합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 3%포인트 상승한 36, 이낙연 전 대표 2%포인트 하락한 16,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보자면 윤석열 예비후보 4%포인트 상승한 26, 홍준표 2%포인트 상승한 12, 유승민 1%포인트 하락한 9%. 정리하자면 양당 각 진영의 그 후보들 원톱은 모두 상승 내지는 그 강세를 보였고 이권 후보들은 소폭 약세, 조정, 하락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KSOI 조사하고 MBS 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그 1강 2중만 놓고 봤을 때는 2강 1중이죠. 2강 1중을 놓고 봤을 때 양 조사 기간 모두 윤석열과 이재명은 올랐다. 특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당을 했기 때문에 컨벤션호가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양 조사 모두 이낙연 후보는 떨어졌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일단은 이게 무당적의 후보가 입당을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를 해줬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여야 양 2강 구도가 새롭게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거티브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이제 역시 네거티브를 많이 받는 후보가 결국에는 1위 후보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시켜주는 면도 같이 동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흐름은 어쨌든 그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어느 쪽으로든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걸 지금 오히려 이낙연 캠프에서는 더 뚫고 올라가려고 예상했는데 빠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2인자 리더십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선은 일단은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수요가 커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여전히 애매모호한 화법과 태도가 그 지난 그 경선에서 보여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를 국정을 운영하고 맡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인식이 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결정적으로 제동시켜준 게 그 탄핵에 대한 태도 요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예. 배철호 의원님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이제 올랐는데 뭐 이은영 소장 이야기대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컨벤션 효과를 좀 누렸다. 다만 1일 1논란 계속해서 말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지율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게 잔펀치는 당장은 이렇게 데미지가 없겠지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질적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기대
혹은 뭐 존재감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입당을 하면서부터 이제 나란히 이제 각 후보들이 서지 않습니까? 집중적인 이제 안에서 밖에서 뭐 그 공세가 이어진다라면 지금 1일 1논란 같이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지만 본격화되면은 크게 한번 딥 임팩트로 한번 크게 한번 받을 것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의 논란은 뭐 본인 스스로의 어떤 구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1일 1논란이에요, 거의.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타인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된 거긴 합니다만은 뭐 음주운전 재범 논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백제 발언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논란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범죄 경력조회서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1회인 거를 확인을 시켜줬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그 제기에 네거티브적인 제기라 검증의 제기가 있을 때 그걸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면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그 정책 브랜드가 있는 후보가 현재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확실한 자기 정책 브랜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뭐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런 것도 여론 예. 보니까 반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선점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낙연 후보에 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공이 다 빠졌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 TV 토론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 중 3명 그 가운데 1명 정도는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을 찍는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낙연 후보의 대답이 원래 윤석열 지지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질 때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고 이번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빠지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했던 문제 같은데요. 이를테면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는 패널 트래킹 서베이라는 조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지자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보는 방법인데 그런 측면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윤석열 지지층이 이제 무당층, 미결정층으로 이제 빠져버리고 또 기존에 이제 미결정층들이 이낙연 대표로 저는 그런 가설을 좀 성립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층이 바로 쓰리 쿠션 거치지 않고 바로 직진했느냐, 예. 아니면 중간에 계류지에서 있고 한번 숙성 내지는 변화하면서 간다. 이건 한번 볼 문제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 팩트는 무엇인가 하니 이낙연 대표의 그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 대비 그 충성도라든지 열정적인 이제 내가 이낙연 찍겠다. 근데 이낙연이 드랍하면은 윤석열한테 갈래가 3분의 1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의 취약성을 드러낸 대목이고 거꾸로 이제 이재명 지지층의 61%는 그래도 난 이낙연 찍겠다. 예. 즉 일단 당중심 그리고 충성도가 높다. 그만큼 결속력이 높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니냐. 좀 그렇죠. 그렇게 분석합니다. 결국 그 핵심 지지층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이낙연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핵심 지지층이 없고 여기에 지금 연동되는 게 대통령 부정평가층이 줄어들면서 그 층이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으로 호남 이 두 개의 변수가 그 두 후보에게 어떻게 흩어지느냐도 굉장히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입당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정체입니다. 그리고 어제 출정식에서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뭐 애국가 사절을 가족 모임에서 부른다. 이것도 지지율에 플러스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최재형 후보는 인지도가 워낙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약간 상승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어제 그 대선 출마 선언을 보니까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가지고 예. 이게 나중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이제 당내 경선 토론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완전히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경선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니까. 예. 그래요. 자, 근데 최근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남성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여성 지지율이 많이 빠져서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이 빠졌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여성가족부 폐지 거기다가 몇몇 후보도 동참했고 그 이후에 뭐 안산 선수에 대한 뭐 대변인이
안산 선수 워딩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이준석 대표가 뭐 개인의 문제지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또 실드 쳐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고 그게 지지율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그 측면과 긴 흐름에서 봐야 될 측면들을 좀 같이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한국일보 기사에서 그 비교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 그 4.7과 지난 4.7 때와 그 최근 지지율을 봤을 때 이제 이대남 이대녀 지지율을 봤을 때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여성 지지율이 급락했어. 쉽게 말해서 이제 4.7 때 고점에 올라왔던 것을 유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쭉 다 까먹었다. 이제 그 말인데 지난주 이제 주간 조사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줄리 벽화 논쟁에서는 이제 여성청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소폭 좀 빠졌어요.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자면 많이 빠졌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7월 그 갤럽 조사 7월 셋째 주부터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세부 속성 그 연령에 또 연령 안에서 성별로 들여다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여성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아직은 조금 단정하긴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러면 세대적으로 젊은 여성층에서 그렇죠. 많이 빠졌다. 거기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당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후보가 이제 등장을 하고 다니면서 이 쩍벌 논란과 페미니즘 관련한 발언이 요게 또 영향을 많이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덧붙이자면은 이제 사실 저희 조사에서 지난주에 많이 언급됐던 게 줄리 벽화와 연관해서 여성 지지층이 이제 민주당 하락 국힘 상승인데 그때 이제 조사에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안산 선수의 어떤 페미 논쟁이라든지 그 국힘 그 대변인 발언 이것은 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주 조사에서 보자면 여성 표심이 또 어떻게 또 움직일 것인지는 또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2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났다고 하던데 1, 2차 170만 명을 모집했다고 하니까 뭐 흥행에는 성공했다. 아직 3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이렇게 경선인단이 굉장히 대규모다. 그러면 뭐 한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역선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건 불가능하겠죠, 다시. 예,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흐름이면은 대체로 이제 큰 여론의 흐름, 특히 이제 대선은 하나의 선거거든요. 그리고 조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론조사와 비슷한 길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긴 동의하실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건 뭐 이재명 측이나 이낙연 측이 가장 길을 쫑긋할 문제인데 결선 투표가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흐름으로 봐서 이미 당내에서는 양강구도,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후보가 양강구도로 형성된 게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가려면은 이 후보의 그 2위 후보의 추격세가 상당히 그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명의 후보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단일화 작업을 통한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형성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러면 결선 안 가고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1차, 2차 투표함 열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확정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이제 호남이 현재 지금 지지 추세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두 후보가. 그러니까 1위, 2위 후보가 비슷하게 나와서 호남의 표심이 1차 이제 개표한 이후에 이제 여기 어느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추를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1차 대체 결선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조금 강한 반론은 아닌데 결국 수치에서 볼 문제는 이를테면 그 결선 투표로 간다라면 그 MBS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이를테면 36% 나왔는데요. 적합도가 이를테면 40제명 정도가 되면은 결선 없이 뭐 원샷으로 끝날 수 있다 보는데 아직까지 이제 결선으로 가기 저도 이재명 캠프 쪽 관계자 좀 문의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 내심 뭐 결선 뭐 없이 원샷을 끝내고 싶지만 아직까지 결선으로 가기에는 그 세라든지 흐름이 좀 장담하거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저 이제 결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TV 토론 어저께 이제 2차 한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정책적인 면에서 선점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 그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같은 경우 굉장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걸 먼저 선점적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TV 톤을 봐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어떤 그 우위를 선점을 위치를 취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약간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순회 경선 하면서 첫 개봉을 하잖아요. 네. 그 만일 그 첫 개봉할 때 이재명, 이낙연이 비슷하게 나오면은 결선으로 갈 테고 그렇죠. 첫 개봉했을 때 이재명이 많이 앞서면은 그 뒷 개봉함도 아마 좀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첫 개봉함 열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뭐 전부 다 1차 선거인단 다 오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하고요. 예. 1차에서 그 투표를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예.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걸 먼저 여는 거니까 2차까지 하더라도 그 시기에 아니 그 권역 안에서의 예. 그 기간이니까 예. 1차 때 그 권역 안에 그 기간에 한 사람들은 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투표함이 열어지게 되면은 6명의 후보 중 또 중도 하차하는 인물도 생길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경선 레이스를 보면은 이를테면 중도에 잘 드랍하면서 누구 손을 들어주고 사실 여러 명이서 출발하지만 압축 되면서 가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6명 안에서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하위권으로 보면 이제 김두관, 뭐 박용진 뭐 좀 한 칸 더 올리자면은 뭐 정세균 이 정도 분인데 드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예, 다 뭐 끝까지 이제 1라운드에서 꺾이고 뭐 완주? 가더라도 뭐 완주를 하는 걸로 좀 그렇게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전에도 그 완주하는 후보는 한 2위 정도 하는 후보만 예. 완주를 하고요. 예. 그거 전에 이제 조금씩 다 이제 자기가 좀 선언을 하면서 빠지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예. 기억에. 그래서 그 하위권에 있는 후보들이 계속 그 가면서 계속 TV 토론하면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완주를 할지 안 할지는 뭐 지켜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고요. 자,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다시 두 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